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썩어 빠진 구렁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점인 신뢰가 바로 매춘행위가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당 간부들의 일상으로 파고든 매춘행위가 오늘까지도 성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춘행위 하게 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벌써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계 때문에 자기 몸을 내대는 게 매춘행위였다면 요즘의 매춘행위는 간부들 속에서, 그래서 북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진정한 돈주와 진정한 권력자는 애인을 한두 명씩 가져야만 인정받는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매춘행위가 성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북한에 모텔도 없고 숙박시설이 없는데 어디서 그러면 매춘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북한에 뭐 성교육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소 이유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춘행위인데요. 대한민국은 뭐 호텔이나 모텔, 어디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당시 북한은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매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시장책에 들어서면서 2002년도부터 개인이 상업관리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식당 같은 걸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얼마를 국가에 바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큰 홀 외에 뒷골방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식당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주로 간부들이 그 뒷골방에서 밀회를 즐기는 장소였고, 그리고 돈주들이 밀회를 즐기는 장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누군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을 데리고 갔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대중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애인이나 다른 미래를 할 때는 그 뒷골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럴 때는 식당 주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갈 거니까 방을 알선해주고 음식은 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한 발 더 떠가지고 아니 여자도 준비해 줄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여자는 됐다 이럴 때는 아 여자 데리고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 식당 책임자들이 아주 센스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식당 뒷골방에서 뭐 두세 시간 밀회를 죽인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에서 하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개인이 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중탕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중탕도 있고요. 그리고 독탕도 있고 부부탕도 있어요. 그래서 독탕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홀이 따로 방향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탕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탕은 북한의 신분증 보게 되면 이런 거였어요. 신분증란에 누구와 누구 결혼하였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탕에 들어갈 때는 내 신분증이랑 남편 신분증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되면 부부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에게 아니면 혹은 그 책임자에게 돈을 주면서 전화를 합니다. 미리 내가 저녁 퇴근 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몇 시에 갈 거니까 방을 준비해 주세요 하게 되면 책임자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을 안 받는 거예요. 북한의 대중탕은 시간이 거의 제한이 없는데 독탕이나 부부탕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30분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미래를 했다면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주로 낮에는 다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빈집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더 발전돼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었어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런 선생이 있었어요. 진짜 예쁜 딸을 뒀었는데 신랑이 남문중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우리 혜령시 세간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정도면 정말 혜령씨가 다 아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엄마 귀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건 묵인하더라고요. 왜? 그 딸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그 세간장이 진짜 그 집이 예전에 그 남문중학교 옆에 경비실처럼 조그만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애인 하면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아주 큰 덕집을 차려줬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애완경이라는 걸 봤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예쁜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강아지는 잎밥에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는 내보다 낫구나. 이랬던 게 바로 북한의 이러한 성행위들이 집에서 그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진짜 이런 매춘 행위 때문에 된 바람이 일었던 게 그때 당 간부회 강연의 자료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일반 강연의 자료, 일반 노동자용이랑 당 간부용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당 간부용 자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당 간부용 자료에 보게 되면 남포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 평양에 있는 한 모 회사의 회사 사원이 달러를 가지고 남포항에 물건을 인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물건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전날 자야 되잖아요. 그 남포에 있는 그 회사 사람이 오늘 저녁 심심한데 좋은 데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매춘 행위를 하는 데를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춘 행위를 갔는데 정말 100달러를 넣고 정말 하루 3명과 함께 온밤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대요. 그 사람의 진술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진짜 100달러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대접을 받았다는, 성행위와 함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된 게 아니라 다음날 딱 나와서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서 그날 남포항에서 인수받으면서 지불해야 될 달러 3,000달러가 없어진 거죠. 다시 들어가서 내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딱 모른다 하고 어떻게 물증이 없잖아요. 예, 훔치는 장면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 그 구역에 있는 보안소에 가서 보안원을 하나 구웠답니다. 구워 삶았대요. 택시색을 들어갔답니다. 문제는 가택수색을 들어간 보이원도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보이원이 그날 낮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까지 온밤 미래를 즐기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 3,000달러 어떻게 하지? 일단 자기가 사건을 접수받았으니까 이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문나게 되면 자기 모가지도 나가니까 이럴 바에는 빨리 자수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평양 보이성에 가서 자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집 남포시에 있는 그 집 가택수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서 수백만 달러의 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해서 3명을 구속을 했는데요. 3명을 구속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2딸을 데리고 이러한 성매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술서에 무려 200명이나 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포의 정말 어마어마한 간부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북한의 정말 이 매춘 행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 간부들이 옷을 벗었거든요.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해령 그 세간장도 그리고 호안과장이라고 해서 호안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교통과가 되거든요. 교통과장도 그때 군복을 벗었고 저희 보위부에서도 3명이 군복 벗어서 해령시는 5명이 군복을 벗었거든요. 아니 보위원들은 뭐 그렇다 치자 뭐 탈북자 가족들을 쪼아가지고 돈을 빨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매춘 행위를 한다고 하자. 교통과가 무슨 돈이 있어? 북한의 교통과 대한민국의 교통과 하고 대비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교통과 하게 되면 북한은 일단은 기차가 안 다니잖아요. 모든 장사를 교통수단인 바로 육로를 통해야 되는데 이 육로를 북한의 교통과가 호안과라고 하는 교통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안과는 각 시군 호안과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내 장사 물건을 가지고 어느 시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개인에게 차를 등록 안 해줬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기관기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차가 기관기업소 일외에 나가려고 할 때는 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통과장에게 장사꾼이 그 교통운전소와 함께 가서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 교통증을 떼옵니다. 그러면 내가 해령에서 라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육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교통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장사꾼들에게서 던주들에게서 돈을 받다 보니까 북한의 호암가장들 진짜 돈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해령시 호암가장도 저희 해령시에서 둘째가라고 하게 되면 정말 섭섭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2명이나, 그것도 무려 2명이나 정부를 두고 있었거든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함흥에 시집 보냈다가 그 친구가 1년 안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됐었는데, 이래가지고 그 당시 피바람 불면서 군복을 벗었던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추방됐었거든요. 이렇게 북한도 매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꾸준히 단속하고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때는 북한이 썩어빠지도 썩어빠진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고급 매춘 행위는 사실은 일반 지방보다는 평양시 주변을 비롯한 남포시, 신의주 대도시들에서 성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뒤에는 뒷백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주로 간부들이나 던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북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서 당 간부들에게 끊임없이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매춘 행위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진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혜경TV와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